왜 그래? 야, 여기 내 자리야.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완전 범죄로 남을 뻔했던 사건 속 그녀의 은밀한 유혹이 공개된다. 자,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다시 이번 주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배 교수님, 이 대낮에 가정에 침입을 해서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잡혔는데, 근데 이게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가 분명히 착용돼 있어야 되는데 관건은 안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이제 CCTV로 그 범인을 특정하긴 했는데 네. 문제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지 않아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이 피의자가 6일간 도주하면서 심지어 6일간? 또 다른 범죄, 절도까지 또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와, 말도 안 돼. 2008년 9월에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법,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차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이제 빨리 검거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에서 재범 위험성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근데 재범을 할지 안 할지를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근데 있을까? 재범 방지라고 해서 출소 전에 그 검사를 합니다. 요새는 되게 정교하게 돼 있어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재범을 하겠다. 일정 정도 이제 심리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2번의 전력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2번 이상. 그 부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팔찌 사용하고 나서 범죄율이나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많이 떨어졌다고요.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자발찌 도입되기 전에는 성범죄자 재범률이 14.1%였는데 그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7년 동안 동종범죄 재범률은 1.7%로 훅 떨어졌고요. 어쨌든 이거 보면 뭐 허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범률을 막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도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 지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상습 성범죄자의 추가 병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만나볼 사건은요, 이 잘못된 욕망에서 온 좀 황당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건 만나보시죠. 늦은 시각 누군가를 만나러 온 고등학생 송지은. 고등학생. 휴대폰. 뭐죠? 남자. 녹음을 의식한 듯 송지은의 휴대폰을 꺼버리는 의문의 남성. 휴대폰을 끄면 위치 파악 같은 게 전혀 안 되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뭐야? 알았지?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남자의 불안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여고생이었죠, 분명히. 네. 여보, 좀 잘 하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만남. 그러나 지은아! 엄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세 사람.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설마요. 설마요. 일단 지금까지 봤던 화면은 여고생이 밤에 차에서 성인 남자를 만났고
만나고 헤어지는 집 앞에서 엄마가 그 남자를 보게 됐고 엄마가 화를 내는 장면에서 근데 끝났어요. 미안한데 저기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추리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아까 그 잘못된 욕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을 했는데 이 나이 든 남자가 여고생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그 핸드폰을 꺼버리는 거 보니까 이 잘못된 건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들켰고 그 엄마랑 이 남자도 아는 사이고. 근데 대화 내용으로 보면 뭐 누가 누구 둘이 약간 좋아한다기보다도 나만 믿고 따라와. 대사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나만 믿고 따라갈 때 뭐 손이라도 잡거나 이렇게 안 알아도 줘야지 핸드폰 끄고 있으면서 나만 믿고 따라가는 좀. 아니지. 이거죠. 엄마랑 그 남자랑 연인이었어요. 옛날에. 아이고. 그 늙의 가을처럼. 연애를 하다 이제 사고를 치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아까 나왔던 그 여고생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알아낸 거예요. 우연히. 이게 너무 아침 동창. 드라마필인데? 막장으로 가죠. 네, 지금 아침 드라마. 근데 너무 많이 내 봤어요. 아침 사실은 드라마. 심리 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지은아! 새 남녀 사이 치정으로 얽힌 사건은 아닐까. 그렇다면 사건 속 남자의 직업과 사건의 발생 장소를 의미하는 첫 번째 단서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단서는 뭘 의미합니까? 이번 사건은 앞서 나온 세 사람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단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남자의 직업과 관련된 단서입니다. 남자의 직업. 예. 직업이 나오면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의 뭐 나오겠죠. 일단 예. 직업이 중요하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나 새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서는 이제 남자의 직업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직업과 장소를 좀 말하자면 뭐지 의사 선생님 막 이런 분 아닐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자의 직업과 그 사건 발생 장소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우리 미스 왕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뭐야 이거?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14년 10월 5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인데요? 오케이, 난 알겠다. 뭘? 보건복지부. 어떻게 바로 알아? 조세, 난 조세. 세무사인 것 같아.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세무조사 할 갖고 때 남자의 출금지. 직업을 이게 왜 야, 이거 어떻게 추리하지? 세무조사 할 때 저 출입금지 마크 안 붙이고요. 당해봐서 하는데. 네, 그냥 들어와요. 아, 왜 우리 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회의실 하나 주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 앞에다 안 붙여도 맞아 되죠. 붙이는 거죠. 저 기간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기간. 10월 5일에서 10월 8일, 5, 6, 7, 8, 딱 4일. 4일, 가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렇죠. 뭐예요? 아, 선생님? 아니면은 교학과, 행정직원. 행정실, 시험 이런 거 낼 때. 그럴 수도 있지. 행정실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낼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시험 문제 낼 때 그 기간이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난 곳과 사건의 전반적인 걸 이제 추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되려면 출입 금지된 거를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야? 출입 금지를 뚫고 들어간. 그렇지. 뭐지? 아까 양 어렵다. 원장님 얘기하신 학교? 학교다라고 학교로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하면. 좁혀보면 어때요? 학교면 장소. 근데 그 보통 중간고사? 학생 출입금지, 누구 출입금지 이렇게 해놓지 않나? 뭐 저희 때 기억나는 게 그 교학과? 옆에 창고 이런 데 보면 신문지 프린트해서 쌓아놓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거 붙어 있었어요. 특정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붙여놨나? 학생이건 선생이건 그냥 출입금지 해가지고 시험지 쌓아놓고 못 들어가게. 예. 맞아. 자, 그러면은 과연 남자의 직업과 발생한 장소는 어딜지 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자, 화면 보시죠. 요새 학교 돌아가는 사정이 어때요? 학교는. 똑같죠, 뭐. 학교 맞았어. 아, 며칠 뒤에 개교 기념일인 걸 아시죠? 이사장님한테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저기 나도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취향이 어때요? 지은이 엄마 잘 알잖아.
알려줘봐요. 맞아. 아니, 이 사장님한테 선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까다로우세요. 신경 좀 써야 돼요. 정품 하나 해줄까? 학부모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그녀는 딸의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임원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학교에 자주 드나들며 딸의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그녀의 주된 일상이었다.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올라서요. 성적은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만 믿을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딸 송지은 역시 쾌활한 성격에 성적까지 좋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자. 다들 조용. 자, 자리에 앉아 다. 자, 오늘 드디어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다. 아, 그럼 학교 시험 기간 맞네요, 저거. 다들 기쁘지? 자, 2번부터 나와. 자, 조금만 더 분발하자. 네. 지은이. 네. 자, 잘했어. 조금 이따 교무실에서 보자. 네. 방과 후 송지은을 따로 불러낸 담임교사 박진우. 여기 앉아. 이번 성적 많이 올랐던데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 네. 자, 이건 시험 공부하는데 돈 많이 될 거야. 국어교사이자 담임이었던 박진우는 유독 송지은을 예뻐했고 송지은 역시 그를 잘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왔네. 민영아 어제. 너 딴 데 가서 앉아. 뭐야? 왜 그래? 야, 여기 내 자리야. 딴 데 가서 앉아. 유독 자신을 챙겨주는 담임교사의 편애로 인해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 송지은. 설상가상으로 엄마와 담임교사의 은밀한 소문까지 떠돌았다. 어제 송진 학교 밖에서 선생님 만났대. 송지은과 그의 엄마를 둘러싼 각종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눈덩이처럼 커진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다. 지은아! 지은이 왔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보잖아. 이상하게 봐? 지은아, 말 좀 해봐. 물어보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만에 하나 이 사실이 학부모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따돌림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녀. 뭐라고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다던데.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의 진상을 왜 그거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우리 박 선생이 따님과 우리 애랑 만난 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생이랑 학생이 만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녀는 오히려 담임교사를 두둔하며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과연 이 소문의 진실과 그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애매해지는데. 와, 이거 어떡하죠? 일단 저 첫 번째 단서를 정리를 해보면 출입금지 표지 저 편말은 여고생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인 남자의 직업과 그리고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선생님과
좀 열성적인 엄마, 그다음에 딸이 지금 밖에서 만난다 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러면 학생이 학교를 거의 못 다니거든요. 그래, 소문 한번 잘못 나면.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나마 뭐 좀 제대로 되신 분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만나고 다니냐 꾸중을 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담임을 두둔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VCR이 다 나오지 않은 느낌이라서 뭐가 이게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섞인 건지 뭔지. 근데 저는 이 VCR에서 그런 정 말고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엄마가 이사장한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교장한테. 교장한테. 뭐 그런 것 같다 그래요.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정도면 그냥 저희 때를 생각하면 학교에 잔디를 깔아주든지 엄마가 이사장 딸이라. 동상을 바꿔주든지. 그럼 이사장 선물에 대해서 잘한다고 했으니까 선물은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든지 선생님들한테.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땅땅거리는 입장인 거지. 돈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엄마가? 소리까지는 가능한. 돈을 많이 써온 거지. 어쨌든 배 교수님 이게 너무 학교를 집 드나들듯 자주 가는 엄마,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치아발이 너무 세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요즘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갖고 사회 현상을 되짚어 보면서 추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현상을요? 예, 예. 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그런 엄마를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헬리콥터 돌아다니는 것처럼 계속 아이 주변을 맴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재밌네. 옛날에 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면 치맛바람이 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엔 성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헬리콥터 맘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에게도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제 주위를 보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어릴 때 이제 성적표에 집착을 하셨죠. 성적표 갖고 와봐. 맞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 대학생들 왜 수강 신청할 때 그거 같이 하신대요. 말도 안 돼. 네, 같이 하신대요 그거를. 근데 이렇게 끝까지 관리하고 이런 엄마들 헬리콥터 맘들의 이 심리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아니에요? 뭘 만족하는 거예요? 대리만족과 보상 심리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그 아이가 나 대신 그 꿈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아이와 자기가 분리돼 있다는 거.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가야지 이제 학교화를 불타면서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엔 보면 영유아기 때부터 왜 유치원, 놀이학교 보낼 때부터 이게 좀 이렇게 이런저런 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왜 남일처럼 얘기하십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키즈컬러에서 만났는데 현영 씨가 저한테 오빠, 우리 다은이는 중국어를 하잖아. 영어를 하잖아. 제가 다은아 중국어 해봐. 싫어! 그래서 제가 다은아 그러지 말고 삼촌 따라 해봐. 리얼산스. 뭐래? 저기요. 뭘 한다?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뭘 마지막에 나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울었는데 뭐가 낯설어요? 요즘에 오늘 아침에 내가 다은아 이거 먹어 이렇게 밥 주니까 나한테 쉐쉐 이렇게 인사하고 엄마 쉐쉐.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그냥 영어 유치원 하면 나도 보내고 싶다. 거기 어때? 막 이렇게 엄마들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걸 보내는 분들의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능력이 된다면 보내도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아이가 그거를 좋아하거나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아이가 거거든요. 좋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렸을 적에 제대로 한국말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어를 갖다 딥다 주입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하느냐? 언어에 혼란이 와버려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말도 잘못하고 영어도 잘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죠. 많아요. 저기 죄송한데 제 가족을 디스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 큰 조카가 영어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테니스 선수가 돼서 이제 운동만 하고 있는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큰아들처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를. 근데 한국말은 교포처럼 하고 영어는 저처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 영어 유치원을 떠나서 영어 유치원 나오면 사립초등학교 가야 되고 그 코스 있잖아요. 가장 엘리트 코스라는 게 있죠. 영어 유치원 나오고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국제중을 나오고 특목고를 나오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혹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를 나오고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아이비를 나온 다음에 중국의 북경대나 청와대 그치. 석박사를 하는 코스가 뭐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고 그래서 하는데 어딜 가요? 근데 거기까지 꼭 그 코스별로 다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엄마의 드림인 아니야. 거예요. 엄마의 드림. 엄마의 드림 아니고 이거를 그 틀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계속 비판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실제로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물론. 근데 이거의 장점을 그냥 굳이 하나 더 찾자면 그냥 내가 엄마로서 느끼는 거는 그냥 틀에 맞는 단체 수업보다는 자유로운 개인 창의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극받는 그런 감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영 씨가 이제 다은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데 어렸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면은 사실은 나도 저런 학교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부러울 정도로 수업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창의적인 게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을 올라가면서부터 애들은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는 입시가 다가와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국제중 시험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고요. 국제중을 다니면 특목고 시험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원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져요. 아니 근데 엄마들이 그때 선택을 해요. 두 분류로 나눠요. 얘의 창의와 개성을 살려줄 엄마와 얘를 공부 쪽으로 돌릴 엄마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그 분위기 속에 있다 보잖아요. 지금 그 현영 씨가 벌써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때는 훨씬 세게 느끼고요. 압박을 훨씬 세게 받아요.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서 있으면 내 선택이 좀 더 쉬워지는데 그 안에 있으면은 남들 다 하고 남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나는 우리 아이는 그냥 이렇게 창의력 세워서 창의력 키워주면서 일로 갈 거야라는 용단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런 영어 유치원 다니다 홈스쿨링으로 돌리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유학 가고 아니 근데 어디까지 헬리콥터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 교육열과 헬리콥터 마음은 좀 구별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헬리콥터 맘이라 불리우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교육열이라는 이름 미명화에 포장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럼 교육열은 어디까지 교육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열하고 헬리콥터 마음의 차이라고 할까? 그거는 아이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이의 의지를 애가 원하는지 응원해주는 건 교육열.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많은 엄마들이 애에게 그럴 수밖에 좋아 혹은 가고 싶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아이가 한 대답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가고 싶다고 그랬어. 얘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례로 그건 헬리콥터만.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엘리트 코스 정말로 이거는 이제 사립초, 영어 유치원 저희 사립초 뭐 국제중 특목고 서울대 다니다가 갑자기 미국의 저기 하버드로 편입 시험 봐가지고 또 편입해서 졸업까지 딱 하고 한 25살에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에요. 최고지. 서울대 다니다가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최고의 스펙이네. 네, 거의 최고의 스펙인데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남자였구나. 그 다음에 엄마한테 한 얘기. 엄마 나 이제 뭐 할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 나 이제 뭐 할까? 그러니까 헬리콥터 마음은 아이를 조정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는 펜스 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막아주고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가봐라고 하면 애가 가다 부딪혀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하면서 지같이 갈 길 찾아가는 거고 그 가이드하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이 부모 역할인데 이 헬리콥터 맘들의 특징은 철길을 깔아서 애가 하버드까지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기차 만들어 놓고는 철길을 끊어버리면 할 게 없는 거고. 이게 내일이 없으니 기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시청하신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다 가는데 니들이 뭐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를 갖고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죠. 원하지 않는데 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계속 철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제 취직 자리 알아봐주고요. 그 다음에 취직 시험 뭐 기출문제 뽑아다주고 뭐 등등등. 배치까지. 그러다가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 다닐 때도 아파서 못 나가면 엄마가 대신 학교에 전화하듯이 오늘 우리 애 아파서 좀 그러니까 쉴게요 이렇게. 이게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우스갯소리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팀 회식하는데도 엄마가 와서 자기가 쏜다고 와서 참여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결혼할 배우자를 찾아주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과정 엄마가 다 개입해서 해주고요. 맞아요. 요즘 그런 엄마. 애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만드는 날짜 점지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은 걔 손자 손녀의 영어 유치원부터 다시 리피트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몸만 성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다.
절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구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실제로 어떤 미국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엄마가 헬리콥터 맘인 경우 아이가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고 또 폭음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도 되게 높았다고 해요. 한 가지 자기가 세운 목표가 아니다 보니 자기를 존중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입금지 알림판에 담긴 사건의 비밀. 늦은 시간 제자 송지은과 은밀하게 만난 남자 박진우의 직업이 담임 교사임을 의미한다. 조금 이따 교무실에 쏘자. 너 딴 데 가서 앉아. 그리고 사건의 발생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 여기 내 자리야. 딴 데 가서 앉아. 과연 엄마와 딸, 담임 교사를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렇다면요, 배 교수님, 이번 사건도 헬리콥터 맘처럼 보이는 저 엄마가 저지른 사건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엄마에게 불만을 품었던 학생이 저지른 사건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면은 이 어떤 사건은- 사건인지 정리를 한번 뭐 해주시죠. 사건 자체는 헬리콥터와 깊이 관련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선생님과 여고생 그리고 여고생의 어머니가 엮인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요. 사실은 좀 사소하지만 이 모녀에게는 아주 중요했던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단서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번 네. 단서는 범행 목적을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범행 목적. 단서를 보고 사건의 실체를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행 목적. 자, 과연 범행 목적 제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목적 뭘까요? 뭐야? 뭐죠? 이거 저희가 먹던 커피 아닙니까? 그러면 범행 목적이 커피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보고 사건의 실체를 추리해 보라고 그랬는데. 네, 예, 사건 이게 실체. 커피샵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냥 커피 잔으로 가져온 대체 상징 아닐까요? 학교 안에 매점 이권 다툼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 프랜차이즈 그 커피 전문점을 범행 목적이 진짜 뜬금없다. 아, 근데 그런 거는 또 학생하고 막 연결짓기가 그렇잖아요. 사과 박스 대신에 저 커피컵 안에서 돈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아니 5만 원짜리로 말면 얼마 들어가요? 아까 커피 아니 여기다 5만 원짜리 말아 넣어도 얼마나 들어간다고? 꽤 들어가겠는데. 아니에요. 500은 들어가겠네. 아니 근데 여기 500 들어간다고? 500 들어가죠. 침으로 싸우면 5만 원짜리 100장 해봤자 이만큼인데 1000만 원 들어가겠네. 1,000만 원 들어가요 저기. 아니 근데 봐봐요. 요즘에 학교에 선생님한테 촌지 주면 법으로 걸리지 않아요? 당연히 아, 알겠죠. 옛날부터 옛날 얘기. 옛날부터 걸렸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면 티가 안 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저 남 선생님이 너무 가난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딸 여기만 보내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하나를 주겠다. 그러면 충분히 목적이 되지. 동기도 되고. 왜냐면 잘 되는 목의 커피 전문점은 그럼.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범행 목적이 이거였다. 저기요. 근데 커피 잔으로 추리하려고 그러니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만약에 여기다가 촌지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딸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면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전문점을 좋은 차려주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과연 범행 목적이 뭘지 자, 한번 보시죠. 일 년 전 엄마. 지은아 왜?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송지은의 성적은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너? 다음엔 좀 잘하자. 때문에 오르지 않는 성적은 딸과 그녀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다. 며칠 후 승현이 이번에 또 1등 했다면서요. 진짜. 비결이 뭐예요? 좀 알려줘봐요. 우리 승현이는 뭐 따로 안 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하니까. 같은 반 학부모 모임에 나간 그녀.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될 모든 관심은 전교 1등하는 학생의 엄마에게 쏠려 있었다. 그럼 혹시 우리 애랑 그룹가에 한번 해볼래요? 명문대생 과외쌤인데 수현이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좋은 기회네요. 우리 지은이도 같이 해요. 근데 그게 그 과외 퀄리티가 좀 높은데. 지은이는 요즘 잘하고 있죠? 승현이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의 성적이 곧 부모의 성적이 되는 현실. 콧대 높았던 그녀의 자존심은 딸의 성적 앞에 무너져 버렸다.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 지은이 가입이에요. 아,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요. 예, 근데 지은이 어머님. 네? 이 지은이가 아닙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액 과외와 학원들의 돈을 아끼지 않았던 그녀. 그러나 아니,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만지작거려? 왜? 방금 본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다른 애들은 밤새 공부한다는데. 아니,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지은아! 아니, 송지은!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딸의 성적을 기필코 올려야 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네,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 성적은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커피 사온 걸 깜빡했네요. 저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눈빛. 그럼 이거 맛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날 밤 예. 지은이 어머니. 예. 커피 잘 마셨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그녀는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담임교사 박진우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고 고민을 하던 박진우는 그녀가 내민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야, 많이 들어가는구나. 선생님, 지은아. 휴대폰. 그건 왜? 널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한 게 좋잖아. 그치? 네. 늦은 시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송지은을 부른 박진우. 이것만 봐봐.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국어 과목 시험 문제였다. 아이고. 100점이네. 선생님, 이건 답이 없는데. 이거 답도 가르쳐. 또 줘야 돼? 지은아, 네가 갑자기 100점을 맞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냐? 얘 봐라. 참나. 박진우는 송지은에게 문제와 답을 암기하도록 가르쳤고 송지은은 자신이 외운 답을 그대로 빠르게 써내려갔다. 저러면 의심하지, 친구들이. 세 사람의 은밀한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언니, 나 목욕 할 시간 돼. 시험 기간이 끝나고 며칠 후 엄마! 성적표 나왔어. 성적표? 지은아!
이제 됐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딸의 성적이 오르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은 그녀. 그렇게 모든 일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했다. 저 커피는 아무래도 이제 방어의 목적이자 방법이죠, 방법이자 목적. 수단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엄마랑 담임 선생님이 문제를 사고 팔았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알려준 대신 이 보상받는 그 액수를 담았던 그 컵이었던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600 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 학부모가 이 교사를 처음 만나갖고 시험 문제를 가져드는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이번 사건은 2012년 4월부터 13년 10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으로 교사가 8회에 걸쳐서 시험 문제를 유출을 했고 대가로 받은 돈이 총 5회 2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교사가? 교사가. 아니 암암리에 촌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요. 엄연히 촌지를 주는 건 근데 배 교수님 불법이죠. 범죄죠, 범죄. 범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게 뭐 눈 감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뭐 교육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게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극히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만 사실은 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근데 그건 범죄가 불법이고 범죄라는 걸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 방송 보시는 또 교육계 계시는 우리 또 참 스승님들 그래, 괜히 욕되게 하면 안 좋은 되잖아요. 스승님들 많으신데 저희가 또 괜히 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안 그러시죠. 그럼요. 대부분이 다 이제 참 스승님이신데 근데 일부에서 그리고 또 이번 사건 자체가 촌지로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사건 VC를 보면서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배 교수님,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어떤가요?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비슷한 뭐 아주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흔히 교사 채용 같은데 문제 교사 채용이요? 교사 채용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재단에서 교사 채용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자신이 근무한 학교에 그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된 경우도 있었죠. 엄마도 선생님이고 자기 자식을 거기 선생님으로 그렇죠. 취직시키기 네. 위해서 사립학교니까. 인맥이네, 인맥. 문제를 빼돌려서 이건 너무했다. 지금 이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는데 그 비슷한 게 2012년도에 서울의 한 대학 의대죠. 의학과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했던 수험생이 딸인데요. 거기에 너무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출했던 지원 서류를 바꿔치기 하려고 바꿀 수가 없다고 했더니 어머니와 둘이 중국 음식점 배달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약간 이슈도 되고 웃긴 사건으로 또 한동안 떠돌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모녀가 뭐 결국 CCTV에 이제 잡혔던 거 말고 그 이전에도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게 그 침입을 시도했던 게 4번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본인 성적도 아닌데 자식들 성적에 연연하는 엄마들의 마음. 왜 그럴까요? 뭐 아이의 성적이 이제 엄마의 성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이의 성적이 아까 VCR에서 봤듯이 엄마의 지위까지도 결정을 해버리는 일들이 되는데 엄마들이 아이의 성적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째는 브랜드 마케팅이죠. 우리 아이는 학원 안 보내고 우리 아이는 뭐 그냥 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도 그렇게 키울 거야라는 마음을 대부분 다 먹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의 어머니들인데 막상 애가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이 어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을 가다 보면은 왠지 여기서 나만 우리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면은 꼭 내가 우리 아이의 뭐 못할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만 혹시 도태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가운데서 뭐 그런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안 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뒤처질까 봐. 예. 또 하나는 죄책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웃긴 게 아이 대신에 내 삶의 영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취미를 위해서 혹은 나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니 저 엄마는 애한테 올인 안 하고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나라는 사회적인 좋지 않은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좀 찾거나 너는 너 할일 해 엄마는 이거 할게라고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어머니에게 계속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근데 뭐 자기 자식이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차지하고 좀 인정받길 바라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뭐 내 자식이 그냥 꼴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도 안 생각하고 되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세계가 있고 나한테만 집착하지 않아야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냥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봐야지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가족이 그리고 그 아들,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의문이 사실 들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저의 꿈의 바람은 다들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재능이 일찍 좀 확연하게 나타나서 또 아이가 원하고 그걸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머니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업가이자 천재라고 불리우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요, 그 얘기. 굉장히 괴짜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사회적 성공, 경제적 엄청난 부를 이룬 건 확실하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바라는. 근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 그게 이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돼서 떠돌아다니는데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인 성공 말고 결국에 죽을 때가 다 돼서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한 추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머니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저는 행복한 사실 건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내 자식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와 내 자식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자식, 내가 아닌 당신에 대한 그 배려나 존중이나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의 그 시험을 부정적으로 해서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또 아까 보니까 물론 이게 VACR이니까 애가 그냥 성적 올랐어 뭐 이러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자기가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이 때. 근데 그걸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성장할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짓을 저지를 정도의 어머니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게 산 교육이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의미는 딸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엄마의 범행 수법을 의미한다. 근데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이제 완전 범죄를 끝날 수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게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단서는 역시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공개될 단서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단서는 범행이 밝혀지게 된 이유. 들키는. 그리고 갈등 포인트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갈등 포인트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면. 이슬 안에서 갈등이 있었나? 이게 뭐 통장으로 돈이 간 것도 아니고 5만 원짜리가 갔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게 없죠. 전혀 없죠. 통장으로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시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본 다음에 태우면은 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뭐 핸드폰도 꺼놓고 녹지 못하게 선생님이 그런 자,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는지 마지막 단서는 우리 류현영 씨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단서일지. 뭡니까? 이렇게 쉽게 단서를 주신다고요? 정말? 자, 마지막 단서는 수험표. 그거 아니에요? 좋아. 아니, 왜죠? 미안한데 왜 갈등이 되지? 이거야 이제 어차피 뭐 시험 볼 때 이제 들고 가는 건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 그럼 수시라고 써 있잖아요. 왜냐? 이 문제답만 외워서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당연히 아니, 잘 봐요. 이거 수시예요. 네, 수시예요. 수시 문제 알아요? 수시 문제? 수시로 합격되는 거. 그래, 수시로 합격하는 거 어떻게 시험 보는지 알아요? 그냥 수시로 합격하는 거죠. 안 해봤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수시로 응모를 했다라는 거죠. 합격은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합격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수시로 응모를 할 수 있었던. 수시를 쓴 거죠. 그만큼 시험을 계속 잘 본 거네. 수시 추천을 받을 정도면. 저는 그래서 이거 갖고 마지막 추리를 하자면 아마 이 사건 속의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만 시험지 유출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해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는 원하는 그 내신 등급이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자꾸 억하심정에. 선생님께 커피컵을 갖고 오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커피컵이 아니고 비타 오땡 더 넘어가서 과일 박스를 점점 이제 과일 불급이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 근데 커피컵은 선생님이 처음일 수도 약간 있고. 프로 같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라고 약간 이 낚싯밥 빌미를 던지듯이 약간 딱 열어줬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한테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최소한 2-3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송지은 양한테만 수시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찔른. 그러니까 다른 학생은 나도 국어 점수가 나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줄 만큼 줬는데 왜 나는 수시를 못 보게? 억울하다 싶어서 그쪽에서 턴 거지. 같이 죽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억울하면. 네. 어쨌든 자, 과연 이 수험 표현은 예측하기가 왜 힘들구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드러나게 했는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다른 학생들이 치열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간. 송지은은 1년 6개월 동안 부정으로 다가온 내신 성적으로 지원한 수시 입학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불합격? 수시로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지은. 박 선생님, 우리 지은이 마지막 대학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니, 그 딸이 공부 못하는 걸 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뭐라고요? 박 선생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딸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그녀는 모든 걸 담임교사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부정이 폭로될까 겁이 났던 교사 박진우는 송지은을 불러내 입단속을 시작했다. 엄마한테 말씀 좀 잘해드리고. 네.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뭐야? 핸드폰을 또 하나. 녹음기. 실수 없이 잘했어? 아, 녹음기를 따로 찬 거예요? 야, 기상천외하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딸 송지은을 시켜 담임교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끔 시켰다. 그리고 딸의 대학 입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내가 시험지 빼돌린 거 들키면은 우리 둘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무섭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거죠. 그 학교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즘 어머니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무슨...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지운 증거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이게 무슨... 마치 자신이 제보자인 척 담임교사를 폭로한 그녀. 교사 해임선에서 정리될 줄 알았던 그녀의 폭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교사 박진우가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일어나고 나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있어요. 나 잘못 없어요. 증거가 이렇게 맞아? 증거를 무슨 증거예요? 다 저 선생님이 증거를 조작한 건데. 아니 진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야? 나 증거 없다고. 교사 박진우의 자백으로 그녀 역시 구속된 웃지 못할 상황. 내 돈 내놔야 돼. 내 돈 찾아야 된다고요. 딸의 성적을 두고 벌어진 이들의 검은 뒷거래는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딸이 다 망쳐놨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정말 황당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정말 어이없게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네요. 정말 이런 거 보고 어이없다라고 하는데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네. 여고생 같은 경우는 교사에게 시험 문제지를 전달받고 세 차례 걸쳐서 그 상황을 농구분 했고요. 학부모는 딸이 이제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고 사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돈을? 예, 돈을. 근데 이제 교사가 응하지 않았으니까 딸이 녹음한 파일을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금품 내역서까지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교사한테 경찰에 내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밝혀지게 된 부분인 거죠. 근데 저런 시험지를 사고 파는 사건이요.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서요. 그래요? 높아요? 예, 말하자면 시험 문제 유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거는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생 하나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지를 가지고 뭐 수백 명도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학교한테는 또 시험을 또 봐야 되는 다시 한번. 재정적인 문제를 피해를 하는 거고 1대1의 사건이 아니고 아닌 거죠. 학교라는 단체, 크구나. 그렇죠. 교육청이라는 큰 단체랑 이루어지는 그렇죠. 말하자면은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고 당연히 배임 수중죄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절도하고는 질이 다른 거고요. 피해 범위를 따져보면 이걸로 내신이 매겨지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고 아이들의 미래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또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송한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물론 되게 안 좋은 범죄지만 그냥 그 피부로 느끼기에는 실형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자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익성의 요청에서 굉장히 무겁게 되는 거죠. 업무 방해하고 배임 수중죄.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교사한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요? 예. 실형이요? 네. 학부모한테는 징역 10월. 와. 딸의 내신 성적은 0점. 0점. 대학은 못 갔겠네. 엄마한테도 실형이 떨어졌어요? 영영 못 가. 초범인데? 이야. 그래, 이거 도덕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배 교수님, 어떻게 그거 하나 갖고 모든 내신이 올라가죠? 예, 사실 뭐 이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아직 에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고 예. 이 사건의 피의자는 거기에 더해갖고 무려 5명. 5명이요? 피의자가? 자, 배 교수님, 그러면 이 사건, 그 담임 교사 이외에도 공범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담임교사와 예. 학부모 이외에 무려 3명의 공범이 더 있었습니다. 3명? 여기 보시면은 국어교사, 담임이죠.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수학교사 B씨, 영어교사 C씨, 국어교사 D씨가 있었습니다. 수학교사 B씨 같은 경우는 A씨한테 400만 원의 현금을 받았고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학생한테 직접 줬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의 교사도 아니고 3명이 더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근데 형량이 다 다른 게 그게 또 이상하거든요. 국어교사 A씨 같은 경우 담임이죠. 예. 1년 6개월이 선고받았는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실형을 거고요. 받았고요. 수학교사 B씨 같은 경우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수학교사 B씨 같은 경우는 A씨한테 그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고 부당한 뭐 청탁을 받았고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혼냈군요.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영어교사 C 네. 그리고 국어교사 D 같은 경우는 벌금 7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A 씨와 돈독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지나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혼내준 겁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이메일로 준 건 아니잖아요. A 씨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범행이 시도했는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유로가 보이시죠? 네. 자유로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자유로? 뚫리면 빨리 가고 막히면 죽는다. 뭐 이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서질 않는 거죠. A씨 국어교사 같은 경우 밤 10시경에 파주시를 출발해갖고 서울 방면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공모를 달리는 차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했고 사실은 그것을 다 계획을 했고. 어디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차에서 계속 서로 이제 그 안에서. 왜냐면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신호등에 그렇죠. 걸리면 옆에 사람이 옆차 걸리더라고. 뭐 이러다 우연치 않게 딱 겹치면은 이게 발각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의주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교사들한테 접근해서 부정한 청탁을 해서 시험 문제를 가르치도록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5점 VCR에 보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성적이 대략 80에서 85점 사이의 성적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 아니, 그러면- 85점 정도였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그 갑자기 성적이 오르면은 사람들의 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 씨 같은 경우는 적절한 점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줬고 하나도 안 알려준 게 아니고 85점 받을 만큼만 정답, 오답으로 나눠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꽤 구체적으로 지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A 씨가 응하지 않자 결국은 다른 교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제보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참. 결국은 이제 돈과 학벌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업무 방해하고 배임 수재 혐의로 이제 흔히 말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씁쓸합니다. 딸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돈으로 담임교사를 유혹한 엄마. 거액의 돈을 뿌리칠 수 없었던 담임교사 박진우는 시험 문제 유출의 대가로 1년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박 선생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지만 딸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엄마와 교사의 갈등이 깊어졌고 완벽 범죄로 끝날 뻔했던 두 사람의 범행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의 엄마의 잘못된 욕심은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오늘 사건은요, 딸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사 공모에서 8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말로 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 참 너무 쉬운 말이긴 한데. 말은 쉽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되게 힘들어할 때 그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뭔가 이거를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다른 재능을 발견해주는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가이드를 해줬다면은 시험지를 빼돌리는 대신에 그치, 응원을 그랬다면은 했어야지. 이 친구가 엄마가 원하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성적은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범죄 심리라는 게 우리와 먼 일이 아니라 정말 이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우리가 이걸 꿈꾸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글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함께하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와 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게 욕망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의 차이는 진짜 이게 범죄자가 되고 말고의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스스로 그런 걸 깨달아서 난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 공동체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 학생들이 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부모가. 오히려 부모나 어른들이 그렇죠. 그렇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 사회 어른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뭐 이 엄마랑 자식의 문제라거나 우리 뭐 교육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는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남을 밟고 올라서면 그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다들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교육의 의미가 그만큼 변질이 된 거죠. 남을 밟고 올라서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넌 잘 교육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또 스스로에게 떳떳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